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레어의 잘군요 클레어입니다. 지난 한 달간 거의 모든 외신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페이스북 주가가 갑자기 폭락했다고 그런 얘기들이 도배가 됐었는데 여러분 무슨 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이후로 전 세계에서 흑인 인권 운동들, 증오 범죄 이런 거에 대한 반대 시위들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페이스북이 이런 인종차별의 증오, 혐오를 부추기는 내용들에 전혀 제재를 가하지 않고, 특히 또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가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 그 말 인용한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부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막 사퇴하고 보이콧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기도 꼼짝을 안 하다가 기업들이 이 기업 페이스북에 광고를 실지 말아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운동에 참여를 하면서 페이스북이 드디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20여일 만에 갑자기 광고가 막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광고에 참여한 큰 기업들이 유니레버,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막 참여를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어 프레셔라고 하는데, 옆에서 찌르니까 동참을 하지 않으면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위기감을 느껴가지고 참여를 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막 8.3% 급락해가지고 시가총액 560억 달러, 67조 2천억이 증발했습니다. 그날 하루, 지난달 26일에. 그러니까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비상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광고주들, 그다음에 시민단체들을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개선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CEO가 예전부터 굉장히 이런 시민 인권운동에 관심이 많고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내는 편이었는데,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딱지를 붙이기 시작한 첫 번째 운동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트위치도 트럼프의 증오 조장 채널을 중지했고, 레딧도 그 다음에 더 도널드라는 증오 발언 포럼을 없앴어요.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가 보인 대안은 모더레이션 차원에서 레이블을 달기로 했다고, 증오 조장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선별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페이스북이 지금까지 공화당 정치권에 붙어가지고 자신의 매출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굉장히 치사한, 좀 치졸한, 그리고 매꾸러지 같은 행태를 보인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반기를 들고 비판을 하고, 그래서 뭐 인권운동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더 큰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손정우 영상 이후로 계속 구독자가 떨어지고 있어요. 제 기존 구독자들 분들 중에 그 영상이 되게 기분이 나쁜 분들이 많으셨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사실 코로나 이후에 올해까지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 같은 이 4개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다 아는 이 4개의 기업들이 이번 해에 역대 최고의 주가를 찍고 거의 근접하고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스타트업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다 망했고, 그리고 실업자가 거의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사실 이런 테크 기업들, 큰 테크 기업들 말고는 채용을 진행할 수 있는 회사가 그야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은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여러분, 저한테 일을 주는 분들도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IT 기업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업들이 하는 서비스가, 가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필수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에서 음식 주문해서 배달시켜서 먹고 살아가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단순히 무슨 짤방 밈 만들어가지고 엔터테인먼트 하는, 유흥하기 위해서 이 플랫폼을 소비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플랫폼을 쓰면서 우리의 모든 관련된 정보들이 다 이 플랫폼에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정부에서는 그 확진자
동선 추적하는 데 쓰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빼서 쓰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페이스북이 사실은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좀 미꾸라지 같은 행태를 보였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페이스북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고 돈만 밝히는 그런 속물 기업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을 언프렌드 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괘씸해서 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끊겠다. 인스타그램이 페이스북이 소유한 플랫폼이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 나도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다 끊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 많으신가요? 사실 저도 이 플랫폼을 쓰는 유튜버지만 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이제 시간과 노력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700억 불이에요. 700억 불. 그러니까 70조 넘는 거죠. 한 80조 가까이 되겠네요. 80조 가까이 되는 광고 매출이 800만의 작은 기업들이 내는 돈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뭐 유니레버, 아까 말한 스타벅스,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이 다 광고를 내린다고 해도 이 기업들 탑 100, 탑 100의 기업들이 내는 광고 수익이 전체 수익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코노미스트에서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0개 기업이 광고를 다 중단한다고 해도 나머지 799만 9,900개의 기업이 페이스북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도 뭐 정말 페이스북에 좋아서 여기다 광고를 게재를 하느냐? 그게 아니고, 그 이코노미스트에 인터뷰를 한 기업의 소상공인 같은 기업의 말에 따르면 자기도 정말 페이스북에 하는 행태가 너무 꼴보기 싫고 동참하기 싫지만 페이스북이 자신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 자신의 물건을 팔 수 있는 유일한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대안이 없다, 나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내리는 스타벅스는 뭐 틱톡이나 경쟁업체에 있는 뭐 레딧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구글이나 핀터레스트에다가 광고를 실겠지만 사실 그게 되게 미미하다는 거예요. 페이스북한테 영향을 주기에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페이스북이 또 페이스북 마켓 이커머스를 연다고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처럼 주가가 230.75불 5월 20일에 최고를 찍었는데 페이스북 샵이란 이름을 들고, 이게 진짜 보통 사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인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불확실하고 위기감이 조성되고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그래도 뭔가 거스를 수 없는 큰 대세, 흐름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 그걸 이제 계속 찾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테크 기업들의 약진, 그리고 이 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페이스북을 지탱하고 있는 800만의 작은 그 소상공 중소기업들이 여러분 사실은 다 우리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 몸의 세포 사이사이에 침투해 있는 영향력 같은 거죠. 다 퍼졌어요 이미. 페이스북으로 친구도 만나고 멀리 떨어진 가족하고도 페이스타임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도 영국에 있는 친구랑 페이스북으로 계속 연락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카카오톡을 쓸 환경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안정적인 페이스북으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물류, 음식 배달해 먹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생필품, 방금 저희 집에 로켓 배송 왔다 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반독점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안티트러스트 해가지고 이 4개 큰 빅4를 테크 기업들을 청문회에 다 세우겠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든지
이것이 사실상 그냥 우리는 위협에 불과할 것이라는 자조적인 소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이 그만큼 너무나 특수하고 힘들고 거부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뭘? 이런 온라인 테크 기업들의 서비스를. 여러분 삶을 주체적으로 조금 더 뭔가 나는 필요한 것만 쓰고 내 삶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중에서 최고만 쓰고 여기서 제일 좋은 것만 뽑아서 쓰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죠, 저처럼. 근데 가끔 진짜 디지털 디톡스라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핸드폰 끄고 컴퓨터 덮고 모니터 덮고 진짜 사람과 사람을 만나든지 책을 읽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 삶의 습관들이 굉장히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만 참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언제쯤 노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오늘 보내드린 영상의 워닝 사인, 여러분 나름대로 잘 소화하시고 또 하루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구독,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Stay tuned. Bye.